안녕하세요. 늘찬 목장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시고 한우 귀농 관련해서 메일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축산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한우를 키워서 월소득 1,000만 원을 만드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내용은 한우라는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모든 돈 버는 일에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소를 키우시지 않는 분이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소득을 늘리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사과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내가 사과나무를 키워서 돈을 버는 농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과나무에는 무조건 사과가 한 개만 열린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키운다고 하면 매년 한 개의 사과밖에 얻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사과를 10,000원에 판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소득을 더 늘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과나무 한 그루에 더욱더 정성을 들이고 관리를 하고 사과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사과를 생산함으로 10%더 비싼 11,000원짜리 사과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게 아니에요. 얼른 사과나무를 더 사다가 심어야죠. 나무의 그루수를 늘려야 합니다. 10그루, 100그루, 1000그루 이렇게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작다면 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양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비로소 질적인 성장의 의미가 있어집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더 잘 키워서 11,000원의 사과를 팔아 1,000원을 더 버는 게 아니라 1,000그루까지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나서 1,000원을 더 받게 되면 100만 원의 소득을 더 벌게 되니까 비로소 질적인 성장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처럼요. 한우도 똑같습니다.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우 비유구의 한 마리당 소득은 119만 원입니다. 보통 24개월 정도를 키우니까 소 한 마리가 매달 벌어주는 돈은 5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매월 1,000만 원가량의 소득을 만들고 싶다면 1,000만 원 나누기 5만 원. 그러면 소 200마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죠. 이게 진짜 간단한 진리이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농장의 규모, 소의 마리수를 늘려야 소득이 늘어납니다. 마리수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소를 더욱더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버는 돈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우 농장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한 마리에 300에서 400만 원 하는 송아지 값이 너무 부담이 돼서 10마리 내외의 적은 마리수로 농장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소득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한우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몇 마리 되지 않는 소에 온 정성을 썼죠. 10마리 남짓되는 소를 더 잘 키워서 소값을 조금이라도 10%라도 더 잘 받기 위해서요. 이런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난 송아지 한 마리가 아파서 죽거나 하는 일까지 생기면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에 나의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소에게 정성을 쏟고 더 열심히 한우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사실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송아지 폐사율이 10% 정도라고 하니까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사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요. 이럴 때 농장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사육 두수를 늘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육 두수를 늘리냐?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번식우를 키우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몇 마리 안 되는 번식우를 키워서 천천히 마리수를 늘려가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키우면서 사과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사과가 열리면 그 사과에 들어있는 씨앗을 다시 심어서 사과나무를 늘려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한우 농장을 시작하고자 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농장의 마리수가 너무 적다면 꼭 겸업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장을 사지 말고 임대해서 차라리 소의 마리수를 늘려서 시작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겸업으로 얻는 수익을 모아서 송아지나 큰 소를 계속 더 사서 마리수를 늘려가야 합니다. 농장 운영에 들어가는 사료값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농장의 큰 소가 최소 50마리 이상은 돼야 질적인 성장이 점차 의미가 있어집니다.
저도 지금 이 과정을 계속 밟고 있어요. 현재 220마리 정도의 한우 비유구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소 사료를 주고 낮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TMR 사료 공장에서 사료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월급을 받아요. 월급은 그냥 일반 생산직 직원 월급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 와이프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돈 관리는 제가 하는데요. 크게 돈을 쓰는 편이 아니라 생활비를 빼고 저희 부부 수입의 70% 이상을 한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송아지를 더 사기 위해 돈을 모으기도 하고 사료값을 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리수도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부분은 어느 정도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굳이 질적인 성장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질이,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평균 이상 정도만 된다면요. 물론 양적인 성장을 하고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크지만 이미 평균 이상의 퀄리티를 내고 있다면 거기서 더 퀄리티를 올리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한 사과로 치면 꼭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최고급 사과를 만들기는 어렵기도 하고 소비자 중 누군가는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 위한 고급 사과를 원하겠지만 어떤 소비자는 그냥 적당한 가격에 먹을 만한 평균 정도 되는 사과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최고의 사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균 정도 되는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물론 최고 품질의 사과를 많이 만들면 되지 않냐?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품질의 사과를 만드는 사과 명인이라고 해도 생산량을 크게 늘린다면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당도 보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초밥집을 예로 들어볼까요? TV에서 보면 일본 초밥 장인들 나오잖아요. 초밥에 쓸 밥 한 번 쥐면 몇 번을 쥐어도 밥알 수 세보면 다 똑같고 수십 년씩 초밥을 만든 이런 장인들이요. 이런 장인들은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본인에게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을 포기합니다. 이런 장인들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안을 해도 대부분 거절을 하죠. 나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초밥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먹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이상 정도의 맛을 내는 초밥집을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적당한 퀄리티에 양적인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어떤 일이 더 가치가 있고 없고 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초밥 장인들은 최고의 초밥을 비싼 가격에 적은 수의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초밥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적당한 퀄리티의 초밥을 대중적인 가격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니까요.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초밥집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으로 보면 그래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은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많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퀄리티를 기반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김승호 회장님이 계십니다. 스시와 김밥의 중간 정도의 도시락을 팔아서 연매출 1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자, 다시 한우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희 농장의 목표도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를 만드는 이런 게 목표는 아닙니다. 수익성이 높은 돈 잘 버는 농장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소를 잘 키우는 거랑 소를 키워서 돈을 잘 버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농장 소의 평균적인 성적을 보면 그다지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소를 진짜 잘 키우는 한우 명인분들이나 유전적인 형질이 좋은 한우 육종 농가랑 비교를 해보면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소의 등급 판정 결과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예요. 하지만 마리당 월 수익은 초창기 영상에서 공유했던 것처럼 전국 평균의 2배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소를 키우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모두가 최고의 한우를 만들려고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소의 등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료회사의 마케팅 때문인지 축산 관련 강의에서 실제 농장의 경영이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서인지 아니면 수익성 분석을 게을리하는 우리 농가의 문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꼭 2+A 등급을 받아서 1,500만원짜리 소를 만들어야만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평균 정도 되는 1,000만원짜리 소를 원가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서 많은 두수를 키워서 수익을 높이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